미국하고 고위급 회담, 폼페이오 김영철 회담이 다시 한번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아직 뭐 공식적인 응답은 없는 상태죠. 네, 이게 참 희한한 상황입니다. 네. 이달 7, 8일에도 뉴욕에 김영철이 가서 폼페이오랑 만나고 아마 추정컨대 트럼프를 만나려고 했는데 트럼프는 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한다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달 중순에 다시 하자라고 했는데 아무 답변을 안 하고 깜깜이 소식이었고요. 네. 지금도 거의 모든 언론에 나온 보도 보면 27, 28 뉴욕에서 김영철이 가서 회담을 한다고 돼 있는데 네. 아직까지 뭐 움직임이 북한 쪽에서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내일까지 만약 베이징에 김영철이 오지 않는다면은 요번에도 조금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김영철이 가서 폼페이오를 만나고 뭐 가능하다면 김정은 친서라도 전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트럼프도 이달 말에 또 G20 정상회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가잖아요. 네. 12월 1일 날 미중 정상회담, 역사적인 정상회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G20 정상회담 가셔서 네.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27, 8일에 고위급 회담이 뉴욕에서 열리냐 안 열리냐가 여기에 다 영향을 미치고 한미 간의 정상회담도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트럼프가 굉장히 바빠서 그리고 그런가요? 체류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과 다시 2달 만에 이제 만나려고 우리 정부는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아직 확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연계가 돼가지고 12월 말 김정은의 서울 방문까지 다 이게 쭉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7, 8일 뉴욕에 과연 김영철이 나타날지 그 전에 이제 베이징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네. 내일이나 모레까지 안 나타나면 또 연기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철도조사용 물자도 많이 패라. 네. 그리고 내년에 독수리 훈련도 우리가 축소해서 할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내일 김영철이 나타날까요? 베이징에? 지금 전반적으로는 뭐가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기는 되게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일단 12월에 그 협상의 그 핵심이었던 앤드류 김이 서울에 다시 오는데 협상이 아니라 아마도 인수인계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측 당국자들, 그다음에 한국 측 당국자들, 그다음에 북한 측 당국자들 간에 이제 자기 후임과 관련한 그 인수인계를 하게 될 거고. 네. 지금 전반적인 그 이 흐름의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은 6.12 그 미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미국 간에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됐죠. 네. 쭉 오다가 그게 결국은 그 종전 선언하고 신고해서 막힌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사실상은 상황 관리를 하는 차원이고 네. 제가 보기엔 금방 말씀하신 그 철도 연결도 그 사전 조사 그리고 그 착공식까지는 인정하되 실질적으로 물자가 들어가는 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상황 관리를 하면서 네. 일단 그 상황이 11월 6일 중간 선거까지는 이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2년의 시간을 벌었죠, 재선까지. 네. 근데 2020년은 실제로 선거가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과 본격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은 딱 내년 1년이 남는 겁니다. 그럼 내년 1년 어떤 방향을 잡을 거냐. 지금을 그거를 전반적으로 그 미국에서 리뷰하는 상황이고 네. 북한은 어찌 보면 그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북한은 어쨌든 지금 국제사회로 나올 조짐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작년에 그 핵보유 강국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선언한 데 이어서 올해는 경제 발전을 활짝 열어제치겠다,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자, 뭐 이렇게 좀 성과가 있습니까? 연말이 다 돼가는데요. 지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국가 개발 5개년 전략, 네. 계획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액수나 이런 것을 밝히는 건데 네.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전략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북한 경제를 수준을 한 단계 올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작년도 11월 29일 날 그거 한 다음에 네. 이제부터는 경제에 총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가 벌써 경제 발전 전략 3년째, 이 3년 거의 다 끝나갑니다. 3년 차, 네. 내년하고 내후년밖에 없는데 네. 지금 제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주목이 가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북한이 요구가 종전선언 요구에서 몇 달 전부터 제재 완화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정부나 그 미국 기관에서
당정군 엘리트들이 지금 제재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짜증을 내는 듯한 모습들이 많아요. 뭐 이게 습기가 나서 뭐 이렇게 취취한 냄새가 난다, 마구간 같다. 네. 이러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결국은 제재도 안 풀리고 경제 문제도 안 풀리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관이라고 하는 건 며칠 전에 결국은 국방과학원 신형무기, 전술무기 실험장도 네. 바로 신의주. 그리고 대관에 간 것도 바로 그 옆이거든요. 대관이 평안북도 대관 평안북도 대관, 유리공단이 그 바로 신의주 바로 아, 밑에 대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근처를 다니는 건데 네.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광학역 렌즈. 이제 포를 쏘려면 이제 렌즈가 포대경이라고 북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망원경 그런 렌즈. 것들 망원경이랑 포대경 렌즈를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재 대상에 넣은 건데 네. 저기에 이제 데려간 게 군은 안 데려가고 이제 주로 당 조직부를 데려갔는데 네. 뭐 저걸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경제 분야에 집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조직 지도부, 북한에서 가장 강한 기관인 조직 지도부가 여기에 힘을 좀 실어줘서 네. 이 생산량을 늘리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첨언을 제가 좀 하고 싶은데 네. 그 지금 북한의 그 경제 계획, 그 5개년 계획이 잘 안 되는 게 5개년 전략입니다. 전략이 잘 안 되는 게 그 뭐 제재 문제일 수도 있고 전략을 잘못 짠 것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 기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성공한 거는 정부의 정책이 성공한 게 아니라 네. 그 계획을 수행할 기업들을 육성을 한 거죠.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제철 산업이 없으니까 아예 포스코는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업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뭐 광학유리 개발한다는데 지금 대체로 9월에 그 평양 갔다 온 기업인들 얘기를 들으면은 네. 아마도 지금 북한 정권은 1차, 2차, 3차 산업은 어려우니까 네. 아예 4차 산업으로 가서 한번 해보겠다. 1, 2, 3을 건너뛰고 그렇죠. 4차 그러니까 산업을. 지금 네. 북한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도 휴대폰 공장 지어달라, 반도체 공장 지어달라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국가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데 그런 해당 기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홍 박사님, 지난주에 또 시찰한 곳 중에 한 군데가 신의주를 갔었잖아요. 신의주를 경제 특구로 만들라. 그래서 중국하고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국경에서 보기 좋은 모습으로 만들라. 이런 건설 계획까지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신의주가 사실 이제 북한이 개혁개방 그쪽으로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북핵 문제 진전이 있어서 제재가 조금이라도 완화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뜰 곳이 신의주죠. 그러니까 단둥을 마주보고 있는 네. 평양의 중국에 대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의주는 본래부터 큰 도시였지만 지금 압록강 신대교 네. 이것도 완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그 다리를 새로 잘 만들어 놨는데 네. 뭐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넘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북한 쪽으로 오는 도로와의 연결 부분 이런 게 안 돼 있을 뿐이지 도로 교량은 아주 새로운 걸 잘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신의주가 어떻게 보면 중국과 지금 북한의 대외 수출의 90%가 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네. 북한의 이를테면 중국에 대한 얼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신의주 발전 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김정은이 저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추동력을 받는 거지. 네. 북한 관료도 공산주의 다 붕괴하고 한 게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봐야 월급은 똑같은데 뭐하러 열심히 일합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계속 다니면서 독촉을 하는데 네. 여기 신의주 가보면 저쪽 낮은 선봉이 또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체제 자체를 인센티브제로 바꾸기 전에는 어려운데 네. 그나마 기업들에게 요즘에는 뭐 무슨 물건을 생산할지 가격이나 어디로 판매라고 하는 거 조금 자율성은 주고 있는데 네. 좀 더 획기적으로 돼야 되고 물론 뭐 기업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모형도를 크게 마련해 놓고 여기를 어떻게 해라 저기를 네.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네. 나름대로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금년에 아까도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중에 네. 지금 세 번째 중간이잖아요. 3년 차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2년여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네. 이 뭐 김정은으로서는 초조하죠. 요번에 금년에는
마이너스 한 5% 성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 성장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게 이제 지표로도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걱정이죠. 네. 김정은. 게다가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번 주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 북한은 당연히 더 추워질 것 같아요. 진짜 겨울을 맞으면 네. 아니 경제도 안 좋은데 춥게까지 하면은 민심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제가 정말 궁금한데 북한은 난방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그냥 보일러, 열병합 난방이라든지 지역 난방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북한은 고본장님 그 석탄 같은 걸로 하나요? 저 이제 평양 같은 거는 이제 평양 화력발전소, 동평양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나온 따뜻한 물로 난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 그 화력발전소가 잘 안 돌아가면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일수록 방이 차지고 춥거든요. 평양에서 근데, 떨어지시고. 예, 그런데 이제 북한 대부분 보면 이전에 석탄 나오는 지역이 북한에서 제일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장이나 안주같이 석탄 나오는 지역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석탄 캐서 자기네 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석탄하고 나무가 기본적인 연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